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미중 반도체 전쟁 지금 현 상황 이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승자인가? 뭐 미중 반도체 전쟁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발전 못하게 반도체 수출 제재했잖아요. 그래서 수출 제재해서 중국이 이제 망하느냐? 아니면은 중국이 수출 제재를 돌파하고 기술을 키우느냐? 이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중국이 조금씩 판정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충격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중국이 망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해서 중국이 반도체 경기도 줄어들고 망해야 되는데, 그런 바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람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몇 달 전이죠. 하웨이에서 공급했었잖아요. 하웨이에서 핸드폰을 출시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퓨라 70 이 핸드폰에 7나노가 들어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한 방 먹었었다. 야, 7나노 개발 못할 줄 알았는데 암암리에 지금 중국에서 7나노가 개발되고 있었구나. 하웨이에서 이 SMIC인가? SMIC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결국 7나노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점점 뚫리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반도체 산업 역시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장비에 집중해 양산 능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의 기술적 우위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뭐 한 3년 뒤처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 3년 뒤처질 뿐이다. 지금 기술력이 TSMC에 비해서 단 3년 뒤처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최첨단 반도체가 뭐 전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이런 거에 뭐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반 반도체는 중국이 양산을 하겠다, 그 큰 뭐 이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최첨단 반도체 외에는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싹쓸이 하겠다, 뭐 지금 이런 계획으로 양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중 제재 부메랑이 지금 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지금 뭐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든 정부 때 계속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지금 수출 제재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중국이 이제는 자국화하겠다. 자국산을 만들면서 뭐 자립심을 키워준 거죠. 그래서 인프라 개발의 가속도를 밟게 된 거죠. 야, 이거 되면서 지금 보면은 2022년 10월 이전에는 중국 기업이 미국 공급업체, 일본, 그 다음에 네덜란드 공급업체로부터 가장 진보된, 가장 발전된 이런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 도구 제작 역량을 개발할 인센티브가 적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가져오면 되니까 자체적인 개발할 인센티브는 적었다, 동기부여는 적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제재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이든이 칩 전쟁을 시작한 이후 수백 개의 칩 이런 제조가 이제는 크게 되었다. 중국 내에서 이제는 자국화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기업들 도구 제작업체, 소재,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EDA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하웨이까지 여기에 조정 역할을 하면서 계속 커지고 있었다. 왜냐, 이게 수출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수입을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수입을 못하니까 공급업체에서 이제 자기가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가 있었고, 물론 이 중국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자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도 인력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한다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금방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반중 제재의 실패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큰 손실을 보면서 중국이 그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을 보면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한국 이런 나라들이 피해를 보면서 수출을 안 하면서 결국은 수익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덩달아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이런 자국산화 이거를 더 키워줬다. 그 결과로 지금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업계 리더인 대만 반도체 있잖아요. TSMC보다 불과 3년 뒤진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중국의 현재
반도체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는데 이거가 가져왔는데 23년 4월에 출시된 하웨이의 퓨라 70 프로폰 있잖아. 이게 21년 출시된 최고급 하웨이 스마트폰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분석을 분명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하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설계를 하고요. 지금 SMIC가 이거를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업체거든요. 그래서 제조를 하면서 퓨라 70 폰이 이게 나오면서 기린 9010 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칩이거든요. 중국 칩이 들어가면서 지금 21년 하웨이 휴대전화에 사용된 TSMC 5나노 칩과 성능이 비슷하다. 이 비교를 해보니까 7나노 칩인데 21년에 사용된 TSMC 5나노랑 성능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따라왔다. 그러니까 제재가 안 먹히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지금 뭐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뭐 퀀텀 칩이라고 하는데 퀀텀 칩을 이렇게 개발해서 나오고 있다. 양자 칩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도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제재를 하지만 이게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SOXL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투자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인데 아마 조선족 분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던지고 떠나라. 미국이 HBM에 대해 중국 수출을 금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더 나아가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것도 수출 금지를 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반도체가 50% 매출이 날아간다. 왜냐 중국이 많이 사줬으니까요. 그래서 반면 중국 반도체 기업은 기쁨에 입이 찢어질 것이다. 왜냐 여기에 수입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수입을 못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국 이런 조금 떨어지는 이런 반도체를 쓰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이제 자원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술 개발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국은 지금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의 공장이고 소비층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 이렇게 제재를 하려고 했지만 제재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CXMT나 YMTC 이런 모두 서방 반도체 장비 라인과 별도로 중국산 반도체 장비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중국의 SME가 7나노 이하의 EUV 노광 장비 발명 특허를 공개한 것처럼 하웨이, 그 다음에 SME, 그 다음에 SIOMP가 각각 별도의 특허를 출원해서 EUV 장비 개발을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도 보면서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는 여러 업체가 반도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쟁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이끄는 CXMT, 그 다음에 푸젠 진화, YMTC,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아래 3개의 회사가 주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중국의 노력은 현재 HBM2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까지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용 D램은 창신 메모리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용 D램은 푸젠 진화,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양지 메모리 YMTC가 만들고 있다. 각 회사별로 별도의 HBM을 개발 및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지금 계속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게 무섭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자원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반도체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계속 중국은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도 기술 경쟁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그랬고 아니면은 다른 업체들이 그랬잖아요. 7나노, 3나노, 5나노 막 이렇게 나오면서 더 월등한 기술력으로 이렇게 기술 전쟁을 하면서 경쟁을 했는데 왜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 왜 중국은 오히려 제재를 하면서 중국이 못 크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냐. 미국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왜 중국을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냐. 이거는 뭔가 이 기술 개발에 미국이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걸 계속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푸젠 진화 지금 하웨이랑
같이 해서 26년까지 HBM 메모리 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웨이 지금 뭐 예전부터 트럼프 때부터 하웨이 반도체를 제재하겠다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꾸역꾸역 살아나면서 망하지 않고 꾸역꾸역 살아나면서 자율주행 지금 솔루션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0만 원짜리 이번에 핸드폰 나왔죠. 세 단으로 접히는 거 그런 핸드폰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하웨이는 지금 후진 진화와 26년까지 지금 HBM 메모리를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하웨이를 한번 보니까 매일 30억 개의 칩을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1000억 개 지금 전년동기 대비 40%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지금 중국 내에서 자국 산화를 지금 하고 있고 하웨이가 지금 몇 조죠? 몇 조를 투자해서 또 이제 어디에 지금 짓고 있다고 하웨이에 지금 연구 단지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하웨이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회사들도 지금 계속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지금 이번에 450만 원짜리 트리플 폴더폰을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애플이랑 같은 날 이렇게 공개를 해서 400만 예약제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하웨이의 메이트 XT 이게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검은 신화 50 있잖아요. 50 검은 신화 50 이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이렇게 돌아간다. 야 이렇게 크게 나왔다. 화면도 이렇게 피면 크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세계 최초로 3단 접이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2인치 폴더블 폰이다. 그리고 3.6mm의 세계 가장 얇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영상 볼게요. 폴더블 폰 지금 소개 영상 보면 자,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접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접힌다. 와,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중국 기술을 무시했잖아요. 잘 안 좋다 이렇게 했지만 가격대가 이게 400만 원짜리가 나온다는 게 그만큼 얘네들도 이제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자기가 입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3단으로 접히니까 또 다른 이 여러 가지 또 즐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기술도 즐길 수 있구나. 입체 이 3D 화면을 볼 수가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화면 3D 입체 화면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은 거겠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3D 입체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야, 이렇게 좀 입체적인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피면은 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화면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핸드폰이 나왔다. 이게 더 간지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간지나죠? 지금 이렇게 3D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지금 하웨이 폰을 접어놓은 거거든요. 접어놨는데 이런 3D 화면 이런 것도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야, 멋있죠? 이렇게 3D 화면. 아, 하웨이 폰이 이렇게 나옵니다. 3D 화면 동영상 이렇게 돌리면은 3D 화면으로 나온다. 이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고 하웨이가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지금 보면은 이거 아마 중국의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약간 리뷰어가 이거를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사람이 안 타 있는데 지금 픽업 나오라고 하니까 픽업을 나옵니다. 이 주차장에서 사람이 사용자를 데리러 그러니까 주인을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인을 이렇게 마중 나오려고 픽업 서비스가 이렇게 오고 있다. 아래 이 마크가 뭐냐면은 이런 나오는 게 뭐냐면 라이트가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건너라. 이런 거를 지시할 수 있는 지시등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기술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픽업하러 온다. 이 어플로 이렇게 켰겠죠. 지금 보면은 어플로 이렇게 불러서 온 건데 여기 이렇게 어플로 부른 겁니다. 어플로 부르면은 픽업을 하러 자동으로 온다. 이 자동차가 이렇게 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와서 보면은 자동으로 픽업이 나왔다. 여기 앞에 안에 화면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아무도 안 타 있거든요. 야, 이거 보면서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까지도 개발을 했다. 이렇게 화면까지 보이네요. 야,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로. 야, 이렇게 보면 무섭고요. 그래서 하웨이를 계속 막으려고 하지만 이 제3세계 국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이쪽이죠. 아프리카 이쪽에서 남미 이쪽에서 5G 이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막으려고 해도 중국의 이런 반도체나 이런 통신망을 막을 수가 없다. 왜냐? 수요를 원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쪽은 유럽이랑 미국이 가기에는 단가가 안 맞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죠. 돈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앞마당은 결국 하웨이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남미 아프리카로 지금 5G가 하웨이가 계속
통신망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중동, 그다음에 이집트, 지부티, 남아공 계속 데이터 산업을 계속 넓히고 있다. 그래서 이거 뭐 광통신 해적 케이블 저번에 그 언더스탠딩인가 거기에서 중국의 이런 중국이 없이 뭐 살아가는 거를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없이 살아가기 힘들걸요. 왜냐 이런 광 케이블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산업들이 남미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통신망을 깔아주고 여기에 핸드폰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중국 말고 없다. 왜냐? 중국 말고 많지 않다. 마진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통신 산업을 막을 수가 없다. 하웨이를 이렇게 계속 규제하려고 했는데 규제를 뚫고 계속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더 무서워지는 거는 이 브릭스 경제 체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 1995년에는 브릭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20년에 점점 커지고요. 23년 지금 러우 전쟁 이후에는 더 많이 커지고 있죠. 왜냐?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는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면대면한 관계라서 그렇게 이런 브릭스나 이런 경제 체제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둘이 뭐 이제는 환상의 짝꿍으로 붙어 다니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브릭스 경제 체제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게 참 신경이 쓰인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올리면은 더욱더 이 제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 수익을 올린 돈으로 계속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TSMC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쭉 댓글 달아주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사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견으로 한국 반도체는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지금 6만 전자 가고 있죠. 6만 전자 가고 있는데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반도체로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이 둘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적자 나서 죽고 미국이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장비가 수입되지 않아 죽는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냐 마냐로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둘 중 하나는 붕괴한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자립은 최대 40%의 반도체 수입을 하는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아 미국과 한국, 대만, 유럽, 일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인텔의 파운드리처럼 적자를 못면하고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장비와 소재를 못 구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적자 나서 하나는 죽고 다른 하나는 장비가 수입되지 않아서 죽는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패권에 영향을 주고 패권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조기 성공한다면 모든 게임이 더 빨리 끝난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이 중국을 과연 제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교역을 해서 미국도 같이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인텔의 파운드리가 지금 거의 망했죠. 망해가고 있잖아요. 파운드리가 지금 계속 망해가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지금 보면 TSMC도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걱정이 된다. TSMC도 지금 옮긴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삼성도 미국으로 지금 반도체를 옮긴다고 이렇게 다시 하고 있지만 그 파운드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참 그래서 걱정이 된다. 한편에 지금 보면은 중국은 지금 칩 제조 차세대 7나노 CPU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쭉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ASML이 이제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는 노광 장비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하웨이도 지금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ASML의 지금 이런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죽는다. 그래서 이 중국이 계속 이 자국산화 한다면 결국 둘 중 하나는 힘들어질 것이다. 근데 중국이 지금 자국산화를 지금 박차를 가하면서 잘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위기는 왜 이렇게 야기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신자유주의 때문이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에 근시안적 탐욕. 왜냐하면은 이런 금융으로 이제 미국이 원래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다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 다 내줬다. 그래서 대만에 지금 넘기고 지금 반도체를 대만에 넘겼잖아요. 원래 미국이 다 갖고 있었는데 반도체 지금 팹리스 이 산업을 대만에 사실상 대만에 다 넘겼잖아요. TSMC에 넘기면서 결국에 이런 꼭만 뽑아 먹으려고 우리는 설계만 해서
그냥 뽕만 뽑아 먹겠다. 제조는 TSMC가 니네들이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엄청나게 챙기겠다. 이 금융으로.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고 최첨단 기술의 매력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러한 기술 거대 기업들은 TSMC가 가장 귀중한 자산인 첨단 반도체의 유일한 수호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TSMC에 너무 몰빵을 했다. 그래서 이게 참 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전략이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커질 수 있게 강화를 계속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만이 단지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안정적으로 사업 친화적인 안식처로 여겼다. 대만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만은 싱가포르와 다르게 점점 더 지금 강경해지는 중국 그늘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하나의 중국으로 대만을 이제 흡수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랑 다르게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만이 지금 대만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내주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만 엄청나게 미국이 뽑아내고 있었지만 참 그게 이제는 중국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걱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순진함에 놀랐다. 그래서 왜 놀랐냐면 지금 대만이 중국과 가까워서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TSMC가 계속 커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계속 TSMC 공장을 옮기려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역시나 이 자본의 이 뽕뽑 이 제조업을 다 내주면서 그래서 AMD 같은 이런 회사들도 그러니까 값비싼 파운드리를 다 내줬잖아요. 밖으로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이 기술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엔지니어들도 다 잃은 겁니다. 그래서 참 해외로 내주면서 그거를 다 TSMC가 다 받아먹었다. 왜냐? TSMC나 아시아 공장들 있잖아요. 아시아 노동자라고 할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노동자들이 야근 근무도 하고 밤새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저임금으로 그렇게 일했잖아요. 그런 임금에 저임금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그 이득을 다 신자유주의 자본가 집단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투자금 0에 투자 수익률을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 있었다. 뽕뽑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TSMC를 계속 키워줄 수밖에 없었다. 왜냐?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중국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이제는 커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바쁠 때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니까 기술적 자율성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은 게임 체인저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역량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TSMC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들어냈다. 이게 큰 거죠. 지금 자연재해든 아니면 중국과 임박한 재통일, 이거 뭐 대만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위기가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TSMC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 파운드리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거의 TSMC가 거의 몰빵이잖아요. 거의 뭐 삼성전자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TSMC가 파운드리 1등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반도체 산업에서 점점 더 미국과 이런 반중국 측의 이런 입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참 걱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수출 통제를 부과하고 국내 반도체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서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TSMC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인텔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고 하지만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술 산업과 정책 위반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익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는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단일 지역에 대한 위험한 의존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니까 그거에 취해서 계속 여기 TSMC에 몰아줬는데 그게 이제는 뭐 대만 전쟁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통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뭐죠? 미국 의원이 그랬다고 했나? 그렇게 해서 그런 루머도 있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지금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무모한 전략을 재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제재, 그러니까 반도체 전쟁에서 누가 승자인가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점점 이렇게 판정승을 거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이게 많이 와닿는데 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준 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진짜 둘 중 하나는 진짜 죽는다. 하나는 적자 나서 죽고 하나는 다른 장비가 수입되지 않아 죽는다. 둘 중에 누가 죽을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도 한번 재고해 보셔라. 저는 중국이 이런 지금 계속 옆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걱정이 됩니다. 반도체 이쪽도 아마 미국이 막지 못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참 이것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현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